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김지연 기자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8강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실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도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코딩이 필요 없는 도구와 코딩을 해야 하는 도구들인데요. 데이터의 용량이 크거나 형태가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코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툴로도 충분히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을 이용한 시각화 두 가지를 하고 추가 강의에서는 동일한 시각화를 코딩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생성한 차트를 PNG 파일이나 SV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툴인데요. 실습할 데이터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열어볼까요? 첨부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왼쪽 상단의 파일 탭에서 사본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개인 드라이브에서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시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본이 만들어졌으면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후원받은 국회의원의 이름은 후원의 명으로 저장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 이름은 소속 정당 칸에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성명 칸에 적혀 있네요. 오른쪽 맨 끝 열에는 기부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정당별로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지 막대 차트를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지난 분석 강의에서 배운 피봇 테이블 기억나시나요? 이번 시각화 실습에서도 피봇 테이블을 활용합니다. 우선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기부 금액의 총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피봇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셀 전체를 선택해 줄게요. 알파벳 A와 숫자 1 사이에 있는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셀 전체가 선택됩니다. 셀이 전부 선택되고 나면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피봇 테이블을 클릭해 주세요. 삽입 위치는 셀 시트로 선택해 주시고 하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총합을 구해줄 겁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소속 정당을 행에 추가해 줄게요. 오른쪽의 피봇 테이블 편집기에서 행이란 글자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소속 정당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소속 정당 이름이 쭉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제 소속 정당별로 기부 금액의 총합을 계산해 줄게요. 오른쪽 피봇 테이블 편집기에서 갑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기부 금액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왼쪽을 보면 소속 정당별로 기부 금액의 총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막대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총계 부분은 빼고 셀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삽입 탭을 클릭하고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제 컴퓨터에는 파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파이 차트는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이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부금 총액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니까 차트 유형을 막대 차트로 바꿔볼게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면 오른쪽에 차트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차트 편집기의 설정 탭에서 차트 유형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차트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로 막대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막대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막대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범주형 데이터라면 값이 큰 막대를 왼쪽부터 배치해야 차트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후원금 액수에 따라 막대를 정렬해 줄게요.
막대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피봇 테이블에서 행의 순서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피봇 테이블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피봇 테이블 편집기가 보이게 해주세요. 행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피봇 테이블에서 행의 정렬 기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정렬 기준을 소속 정당에서 기부 금액의 총합으로 바꿔줄게요. 작은 값이 왼쪽에 오게 정렬되어 있네요. 오름차순 정렬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값부터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오름차순과 반대로 내림차순은 큰 값부터 정렬하는 방식인데요. 순서를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변경해 줄게요. 이제 막대의 순서도 잘 정렬되었습니다. 정당 간 후원금 총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기부금액이 적은 정당들은 기부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네요. 기부금 총액이 차트에 보이도록 데이터 라벨을 추가해 줄게요. 오른쪽에 차트 편집기가 나오도록 차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차트 편집기의 맞춤 설정 탭에서 계열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 옵션 중에서 데이터 라벨을 체크해 주세요. 데이터 라벨을 추가했더니 숫자들이 겹쳐서 보이네요. 수직 막대 차트를 수평 막대 차트로 바꿔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다시 설정 탭에서 차트 유형 중에 수평 막대 차트를 선택해 주세요. 데이터 라벨도 다시 넣어줄게요. 맞춤 설정 탭의 계열에서 데이터 라벨을 선택해 주세요.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바꿔볼까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정당별 총액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막대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차트를 저장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차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PNG 파일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입니다. PNG 파일로 다운받으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든 차트 모양 그대로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VG 파일은 간단히 말하면 벡터 형식 파일로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디자인 툴에서 편집이 가능한 파일 형식입니다. 따라서 PNG 파일로 저장해서 만들어진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SVG 파일로 저장해서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SVG 파일로 저장해서 차트의 디자인을 수정해 볼게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디자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피그마를 검색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검정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구글 계정을 연동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상단의 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저장한 SVG 파일을 드래그해 주세요. 숫자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거나 글자 크기를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등 차트의 비율은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수정해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차트 디자인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툴 사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